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잘 부탁해.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가 내 새엄마라고?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솔직히 너무 아름다웠다. 키가 크고 몸매는 완벽했으며 이목구비는 마치 모델처럼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 여자에게 반했는지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런 여자가 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성공, 그리고 그녀의 등장.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았고 나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하지만 1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였다. 젊고 아름답고 유능했다. 아버지는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다. 나는 처음엔 반대했다. 어머니를 잊은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제는 내 삶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너도 새엄마가 필요해. 나는 그 말에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어색한 첫날, 맛있어? 그녀가 내 앞에서 웃으며 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새엄마가 된 그녀는 직접 요리를 했다. 아버지는 출장 일정 때문에 부재 중이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어색한 기분으로 수저를 들었다. 네, 맛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 내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마치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 그녀는 내 눈치를 살폈다. 아직 나한테 어색하지? 나는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모든 게 너무 이상했다. 낯선 동거 생활.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 나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집이 정리되었고 냉장고에는 항상 신선한 음식이 채워졌다.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그녀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나를 챙겼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너무 젊었고 나와 단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끔 그녀가 무심코 머리를 묶을 때, 소파에 앉아 책을 읽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가벼운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이상했다. 그녀는 완벽했다. 그녀는 예뻤다. 아니, 아름다웠다. 길고 우아한 손가락, 작은 얼굴, 날씬한 허리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긴 머리카락조차도 매혹적이었다. 이런 여자가 내 새엄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싹싹했고 배려심이 많았다. 내가 고민이 있을 때도 그녀는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나는 처음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녀에게 점점 더 편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일까? 어느 날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몇 달 동안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 너희 둘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부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새엄마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다. 우리 둘만 남는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아버지가 떠나고 나자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우리는 단둘이 남겨졌다. 나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변화를 느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을 점점 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도 나를 의식하는 듯 했다. 예전보다 눈을 자주 피했고 무심코 내게 다가왔다가도 다시 멀어졌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가족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던 그녀가 나를 불렀다. 같이 영화 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팝콘을 내게 건넸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존재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숨결이 가깝고 작은 움직임마저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도 모르게 손끝이 움찔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녀와 재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나는 그녀를 새엄마라고 불러야 했지만 그녀는 내게 그저 아름답고 젊은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려 노력했지만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도 나도 어색한 사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서히 무너지는 거리. 아버지는 바쁜 사업가였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출장이 잦아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덕분에 나는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언제 오신대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말했다. 이번 주도 늦을 거야. 회사 일이 바쁜가 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뭐예요? 너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넌 맛있게 먹을 때 눈빛이 달라져. 나는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평범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 작은 관심이 신경 쓰였다. 우리는 점점 더 편해지고 있었다. 어색했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TV를 보며 웃기도 했다. 무심코 시작된 관심.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집안일을 할 때도,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도, 심지어 무심코 커피를 마실 때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작은 움직임에도 우아함이 묻어났고,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내 방 청소해 뒀어. 어느 날 그녀가 내 방문 앞에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신경 쓰이길래. 난 이런 거 하는 게 익숙해. 그녀는 익숙한 듯 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다. 한참을 내 방을 둘러보던 그녀가 내 책상을 보며 말했다. 책 읽는 거 좋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요. 어떤 책 좋아해? 소설이요.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 추천해 줄래? 나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와의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부드러운 태도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순간들. 어느 날 나는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녀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기대 앉은 소파 너머로 책을 건네주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바라보았다. 낯선 소설이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야.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
나는 그녀가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나보다 단 2살 많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는 어른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긴 손가락이 책장을 가볍게 넘기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묘한 긴장감.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편해졌다.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녀는 내가 공부할 때 간식을 챙겨주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묘한 순간들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그녀와 부딪혔다. 그녀가 뒤를 돌아서는 순간 나와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나는 얼어붙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아, 그녀가 작은 숨을 내쉬며 물러났다. 미안. 갑자기 돌아서서.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그녀 역시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이 단순한 가족 간의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 생긴 변화.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도 나를 의식하는 듯 했다.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딘가 서툴게 웃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우리는 짧게 멈칫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서로를 더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위험한 감정의 시작.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새엄마였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고민했다. 이 감정을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우리는 선을 넘고 말 것인가?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떠났다. 몇 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을 일정이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나와 함께한 시간보다 출장 중이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버지가 떠난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나와 그녀뿐이었다. 아버지와 그녀가 결혼한 지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났고 우리는 이미 한 집에서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었다. 아버지가 없는 지금 이 집은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출발하는 날 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는 차를 지켜봤다. 차가 멀어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출장 가신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살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의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마주 앉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마치 가족이라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 오직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둘 다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와줄까요?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하지만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옆에 서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작은 손으로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야채를 썰고 있었다. 의외네요. 내가 말을 꺼냈다. 뭐가요? 그녀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나를 힐끗 보았다.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웃었다. 당연하죠. 저는 아버지의 비서였을 때부터 혼자 생활했으니까요. 혼자 지내려면 요리도 잘해야 하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다.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럼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야채를 내 쪽으로 건넸다. 이거 씻어주세요. 나는 그녀가 건네준 야채를 받아 싱크대로 향했다. 평소라면 그냥 소파에 앉아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다.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다. 그냥 평범했어요. 조용한 편이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았어요. 가끔 보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 보이거든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나도 그녀에 대해 궁금해졌다. 당신은 어땠어요? 어릴 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가족이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말하지 않은 거려. 다들 저를 보면 그냥 아버지의 젊은 아내로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 눈빛 속에는 묘한 외로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단순히 새엄마라는 틀에 가두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한 명의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을 살아온 나와 같은 한 사람.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도 그것을 느꼈을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둘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저녁은 평소처럼 찾아왔고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리하는 모습은 한결같이 차분했고 부드러운 손길로 채소를 손질하는 모습이 어딘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그녀도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둘만의 저녁.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오늘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잘 먹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식사를 시작했다. 포크가 접시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강의에서 있었던 일, 교수님의 말투가 어땠는지,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던 이야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그 작은 반응들 덕분에 나는 더 편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좋네요. 뭐가요? 그냥 이런 대화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이런 시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의 표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손도 같은 타이밍에 움직였다.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감촉을 또렷이 느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식사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는지조차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가 소파 한쪽에 기대어 앉았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것을 가볍게 넘기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들리는 대사가 멀게만 느껴졌다.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문득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 네. 본 적 있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좋아하는 영화인가요? 그냥 평범한 편이에요. 근데 나는 말을 멈췄다. 그녀가 내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지 못했다. 가까운 거리,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녀도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 표정을 봤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잘 잤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조금 늦게 잠들긴 했지만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저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쩐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사소한 순간마다 작은 접촉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두운 하늘 아래 번개가 번쩍였고 곧 천둥이 울려 퍼졌다. 거실에 있던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도 그 소리를 들은 듯했다. 오늘따라 비가 심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 아래 그녀의 옆모습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빛났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갑자기 정전이라도 되면 어쩌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설마요. 요즘엔 그런 일 잘 없어요.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에 불이 꺼졌다. 거실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였고 그 빛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나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도 내 시선을 느낀 듯했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나처럼. 나는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곧 손가락을 천천히 내 손 안에 얹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그녀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가까워지는 숨결, 그녀의 눈빛.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애써 지키려 했던 선이, 나를 억눌렀던 감정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도 나를 끌어안았다. 거센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들리는 것은 그녀의 빠른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더 깊게 나에게 몸을 기댔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불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이 감정을 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멀리 와버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나를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이상 피하는 건 불가능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복도를 지나칠 때도 서로를 스쳐 지나가야 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단 하나의 시선, 단 한마디의 말 속에서도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이상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마주 앉았다. 잘 잤어요? 그녀가 평범한 듯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평범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밤새 나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손끝, 떨리는 숨결,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나는 그 감정을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오늘 일정은 뭐예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오후에 수업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 없어요. 그렇군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아버지의 아내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 조용히 숨을 내쉬는 모습, 작은 손짓조차도. 나는 내 감정을 부정하려 했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다.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면 그녀가 있을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보고 나면 다시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집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가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나는 멈춰 섰다. 괜찮아요? 그녀의 질문은 뜻밖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괜찮냐고? 나는 모르겠다. 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엔 그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감정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그녀가 있을까? 아니면 잠이 들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거실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못 잤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럴지도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체온이 내게 전해졌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감정, 돌아갈 수 없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을 넘어갔다. 그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서로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했다. 이 관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관계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도 나도.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동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계를 두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갈망은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서로 거리를 두려 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는 책 속의 문장을 읽는 척하면서도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하얀 셔츠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조용히 칼을 다듬는 손끝,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옆모습.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아, 그냥 요리 잘하시길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칭찬하면 뭐해요? 나는 어색한 듯 웃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와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소파 위로 올렸고 그녀의 손이 살짝 내 손에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조용한 화면 속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도 더 짙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나도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선을 넘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였고 나도 그녀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위험한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우리는 연인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낮에는 서로를 의식하며 생활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다. 그녀는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문득 말했다.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후회해요?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며칠 후 그녀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다음 달에 돌아온대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모든 현실이 밀려왔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 관계를 숨길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 사랑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시간은 꿈과 같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행동했고 서로를 원하고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우리를 다시 붙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도 나를 놓을 수 없었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떤 공간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 집에서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둘만의 장소를 만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만의 공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우리는 조용히 외곽 지역을 돌며 집을 알아보았다. 아버지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위험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찾았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아늑하고 조용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은 우리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후회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그곳을 우리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결정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해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집을 꾸몄다. 필요한 가구를 들이고 침실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지낼 공간을 만들어갔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 그녀는 그곳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될까요?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죠.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갈망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위험한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연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온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이 관계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그 욕망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깊게 만들어갔다.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끝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둘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안았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필요 없다는 듯이 우리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이대로는 언젠가 들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선택해야만 했다. 우리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힘이 조금 더 강해졌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가 갈 곳을 정해야 했다. 아버지가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곳,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조용히 여권을 준비했고 출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아버지는 곧 돌아온다. 그러니 그가 완전히 우리를 신경 쓰지 못할 때를 노려야 했다.
그의 출장 스케줄을 철저하게 분석했고 우리는 그가 해외 미팅에 집중하는 동안 움직이기로 했다.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출국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을 찾았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만든 공간이었다. 우리의 비밀을 숨겨왔던 곳.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뒤에서 다가가 조용히 안았다. 이제 우리 정말 떠나는 거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정말 떠나요.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안았다. 출국 당일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움직였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막으러 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발각되지는 않을까? 그녀도 긴장한 듯 했다. 괜찮아요.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표, 새 여권,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 관문은 출국 심사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따라 걸어갔다. 출국 심사 직전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 떠나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 도착한 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낯선 언어,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공항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새로운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는 우리를 찾으려 하겠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거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우리는 신분을 바꾸기 위해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소,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도시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했다. 서로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유롭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고 나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느 날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다시 한번 깊게 끌어안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곳에 익숙해졌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점점 잊어갔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만의 삶을 살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지 한 달이 흘렀다.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을 가졌고 새로운 집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이면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모든 것이 괜찮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날, 그녀는 작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편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정말 해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불안감은 가끔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 들렀을 때였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빙을 하면서도 가끔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낯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는 우리가 도망치기 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를 피하려고 몸을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우리를 알아볼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같은 도시에 온 것일까? 나는 재빨리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카페에 왔어요. 조심해요. 그녀는 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떠났다. 나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와 나는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들키면 어떻게 하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들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린 다시 도망칠 거예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우린 계속 도망쳐야만 하는 걸까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내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함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친밀하게 보이지 않도록 했고 우리의 신분을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행복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품에 안겼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건물 안은 따뜻한데도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익숙한 병실 문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남편이 웃고 있을 것이다. 힘겹게라도 억지로라도. 문을 열자 예상대로였다. 왔어.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힘없는 손을 들며 나를 반긴다. 오늘은 좀 어때?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준다. 차가웠다. 그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한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걱정이네.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남편이 내 얼굴을 살핀다. 웃고 있지만 눈빛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다. 나는 피곤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회사 다녀오면서 잠깐 들린 거야. 너는 밥은 먹었어? 간호사가 아침에 챙겨줬어. 입맛은 별로 없지만 힘내야 하니까. 남편은 일부러 태연한 척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얼마나 아픈지. 밤새 열에 시달리다 겨우 잠든 걸 몇 번이나 목격했는데도 그는 항상 괜찮다고만 말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다. 형, 오늘은 좀 낫죠. 민석이었다. 남편의 절친. 그는 밝은 얼굴로 병실로 들어서며 손에 뭘 들고 있다. 오늘도 내가 왔구나. 매번 고맙다. 남편이 환하게 웃는다. 마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형한테 오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형이 좋아하던 빵인데 한 입이라도 먹어봐요. 민석은 익숙한 듯 테이블 위에 봉지를 내려놓는다. 나는 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용히 바라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젠 자연스럽다. 병문 안이 일상이 된 지도 한참 됐다. 나와 민석, 그리고 남편. 셋이 있는 이 공간이 익숙해졌다. 내가 이렇게 매일 오는 줄 알았으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너랑 결혼할 걸 그랬다. 남편이 농담을 던진다. 나는 피식 웃고 민석도 따라 웃는다. 형, 그럼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난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잔소리도 많고. 야, 내가 요리 못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만든 라면이 최악이었다는 것도. 남편이 장난스레 말하며 웃었다. 민석도 따라 웃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병실 안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남편이 우리 앞에서 웃을 때마다 얼마나 힘겹게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그의 미소 뒤에는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병실 나설 때마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나는 뒤돌아 나가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병문안을 마치고 병실을 나올 때면 항상 공기가 무겁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민석의 손을 힐끗 내려다봤다. 그가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면서도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을 때도, 병원 밖을 나설 때도, 가끔 서로를 힐끗 바라볼 뿐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밀려왔다. 오늘도 남편은 웃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 여느 때처럼 가벼운 농담도 던졌다. 하지만 그 미소가 깨질 듯한 유리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석 역시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 씨, 혹시 오늘도 형이 밤새 아팠을까요? 그가 멈칫했다. 아마도요.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할까?
형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남한테 걱정 끼치는 거 싫어하고, 속마음 드러내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항상 그래왔다. 혼자 힘든 걸 감당하고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나와 민석이 더 불안해하는 걸 알기에 억지로라도 더 밝게 행동하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더 아팠다. 병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우리는 결국 각자 차로 향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같은 루틴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한 달만 내 친구와 함께 살아줘.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 없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게 쉬워서 그래.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석이랑 같이 살아봐. 한 달만. 그 후에 결정해. 뭘 결정해? 남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도 슬펐다. 내가 행복할 방법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외롭다는 거 다 알아.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돈, 집. 그런 건 의미 없어. 내가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나랑의 추억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는 건 싫어. 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민석이 내가 혼자 되면 신경 써줄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 친구라면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난 진심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걸. 그리고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힘없이 얇아진 손가락이 서늘했다. 내가 혼자가 될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 무서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눈동자엔 불안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제발.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이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사람처럼. 약속해 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말을 내뱉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처럼 들리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란 확신이 없었다. 남편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침묵이 흘렀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외로울까봐 형이 너무 걱정했어. 나는 민석을 쳐다봤다. 그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해. 넌 형 친구잖아. 내 남편이 널 믿고 부탁한 거잖아. 민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진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야. 그의 얼굴은 너무도 슬펐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아. 그런데 내가 혼자 남을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그 생각만 하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이라면 내가 덜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아무리 남편이 절친한 친구라 해도 어떻게 한 달 동안 함께 살아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남편은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바빠졌고 창백한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바라는 게 이거라면 난 정말 모르겠어.
그냥 한 번만 생각해 줘. 남편은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한 달만 부탁할게. 그 순간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이건 무리야.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형수님도 원하지 않잖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그냥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 줘. 민석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그게 형이 원하는 거야? 남편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탁을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이걸 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병실을 나서며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우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병실 문을 닫고 나서는 남편이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을 거라는 걸. 그렇게 많은 밤을 보냈다. 차에 올라탄 후 나는 손에 남아있는 남편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안전벨트를 맸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차가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 남편이 내게 가장 절친한 친구와 함께 살라고 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민석이 가볍게 기어를 닦으며 속도를 줄였다.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석이 살짝 움찔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았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민석은 짧게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없지. 그는 신호등이 다시 바뀌자 천천히 차를 몰며 덧붙였다. 하지만 형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부탁했잖아.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자신이 없었어. 나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던 순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해 줘라고 말하던 순간이.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내게 선택이란 게 존재하는 걸까? 차는 점점 익숙한 동네로 들어서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오늘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나와 민석이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는 친구지만 나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석은 엔진을 끄고 조용히 내렸다. 나도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너무 익숙한 곳이었는데 왠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는 한 걸음 내딛고 조용히 서 있었다. 집 안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곳이네. 내가 중얼거리자 민석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한 달을 함께 살아야 한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첫날을 맞이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니, 너무 조용했다. 원래라면 남편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차를 따르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나는 가만히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맞은편에서는 민석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 둘 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저 씻고 올게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끝으로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편은 병실에 있었고 나는 그의 친구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다. 물론 남편이 원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다. 병실에서 남편이 보였던 표정이 떠올랐다. 우리가 병실 나설 때 그는 언제나 밝게 웃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나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정말로 괜찮았을까? 문득 거실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려왔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민석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컵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도 나처럼 쉽게 잠들 수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거실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잠 안 자요?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못 잘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민석도 아마 남편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형 아니, 남편분이.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그의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무릎을 모으고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걸 원해서 그런 걸까요?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도 둘 다겠죠. 둘 다. 내가 혼자가 되는 걸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다. 하지만 우리 이게 맞는 걸까요? 그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둘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이 되도록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무겁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채 손끝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운전석에 앉은 민석도 말이 없었다. 어쩌면 이 정적이 더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아졌을까요?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 차 안을 가득 채운 듯했다. 민석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졌을 거예요. 아니, 좋아졌어야죠. 그의 목소리엔 희망보다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은 건강했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고 병실에서의 시간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매일같이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남편이 여전히 밝게 웃고 있을지 아니면
더 수척해졌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오늘도 남편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왔어.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어 주었다. 많이 기다렸어.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조금 전까지 간호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희가 오면 바로 올 줄 알았지. 민석이 옆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괜찮아. 뭐, 어제랑 다를 건 없지만 남편은 일부러라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피로감과 손끝에 스며든 차가운 기운을. 그는 언제나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아프게 다가왔다. 아, 참. 오늘도 뭐 챙겨왔어? 남편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어. 우리 아내 정말 최고야. 그는 억지로라도 밝은 얼굴을 보였다. 민석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대화, 일상의 이야기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나는 보고 있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푹 쉬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또 보자. 병실 문을 닫고 나올 때 나는 문 너머에서 들리는 조용한 한숨을 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 진짜 괜찮을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솔직히 말하면 나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언제나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달랐다. 그도 나처럼 아파하고 있었다. 나도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나날들. 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면 언제나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왔어. 그는 마치 오랜만에 본 것처럼 반가운 얼굴을 했다. 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내 손을 감싸 쥔 그의 손끝이 예전보다 더 차가웠다.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나는 그가 얼마나 야윈 것인지 깨달았다. 오늘은 컨디션 어때?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묻어나 있었다. 남편은 나를 한 번, 그리고 민석을 한 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뭐, 늘 그렇지. 근데 너희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서로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침묵이 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응,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남편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민석에게로 돌렸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맙다. 아닙니다. 형이 부탁한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곁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놓여. 그는 나보다 더 오래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민석과 함께할 내 모습을 그려보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시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 그렇게 깨닫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애써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알겠어. 병원을 나설 때 나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가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베개에 얼굴을 묻는 모습을 보았다. 뒤돌아서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석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놀라운 건
나는 그 손길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남편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내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인사하며 장난도 치고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이제는 긴 침묵이 이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야윈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천천히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오늘은 좀 어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요즘 나랑 있는 시간이 힘들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난 다 알아. 너도 민석도 힘들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아픈 게 힘들 뿐이야. 그는 내 손을 살짝 쥐었다가 한숨과 함께 놓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안해, 이기적인 부탁이었지.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오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조용히 흐느꼈다.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려 내 볼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내가 널 혼자 남겨두고 갈 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의 손끝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래서 부탁했던 거야. 내가 외롭지 않도록, 혼자 힘들지 않도록. 나는 눈물을 닦아내려 애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게 더 미안해. 나는 울면서도 솔직한 감정을 말해버렸다. 너한테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더 미안해.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다행이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뭐가 다행이야? 내가 아직 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몸을 돌렸다. 괜찮아? 민석이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민석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민석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이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잡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민석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흔들리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계속됐다. 나는 매일같이 남편을 보러 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민석과 함께였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며 있었다. 괜찮아. 너희가 와서 다행이야.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병실을 나서기만 하면 그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릴 거라는 걸. 민석과 나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문득 민석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겠지. 남편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갔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감정도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고 민석은 거실 한쪽에 기대어 담담한 표정으로 내게 시선을 던졌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민석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내다 보면 감정도 무뎌질까? 그랬으면 좋겠어.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동정도 위로도 아니다.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미안해 나는 이게 너무 무서워.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우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마주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밤, 병실의 불빛이 창가로 새어 나왔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나는 침대 맡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이 잠든 그의 숨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답을 알고 있었다.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조용히 내 곁에 섰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많이 아파 보이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엔 미소를 지어주던 얼굴이 이제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나는 그것을 감싸 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며 나는 문득 민석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의 풍경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쉽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석아. 그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답을 확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느끼는 것밖에.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병실은 차분한 공기로 가득했다. 그는 아직 내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의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살짝만 닿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은 어제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잘 잤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 했다. 남편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민석과 나는 어젯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밤은 유독 길고도 무거웠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알았다면, 그가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다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되뇌고 있었다. 그는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침대에 앉아있는 남편이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소나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이 없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그의 말이 들려왔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이라는 듯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민석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나와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봤어. 그리고 민석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울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난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남편은 힘겹게 웃었다. 내가 곧 떠날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민석이었어. 그 녀석이라면 널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거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 바보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울지 마.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그의 말이 더 이어지기 전에 문이 열리며 민석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걸 이해한 듯 했다. 남편은 민석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 부탁한다. 그 말에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민석과 나는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석도 옆에서 조용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병실 문 앞에서 벗어나면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멈춰 섰다. 그도 따라 멈춰 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은 한동안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다. 난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순간 주변의 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걸 알았기에 난 이 감정을 끝까지 숨겼어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잊혀질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내 남편이 날 불렀을 때 난 도망치고 싶었어요. 널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그가 널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거절할 수 없었죠. 그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내 감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았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했던 거야. 그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했던 거였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민석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고, 남편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창밖에서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낮과 다름없었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한없이 가늘어진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괜찮아?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만 같았다. 나는 무서웠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 눈이 뜨거워졌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를 사랑했잖아. 나도 너를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그가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이제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뒤쪽을 향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민석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도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뻗었다. 나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놓고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난 행복해.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도 울고 있었다. 남편은 남은 힘을 다해 민석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못 해준 걸 내가 해줄 수 있겠지. 민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사랑,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이제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난 안심이 돼. 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당신 없이 아냐.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너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힘없이 손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감겼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석이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품에서 끝없이 흐느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그를 선택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치러졌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민석. 하지만 정작 남편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였다. 그가 떠난 후의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가 없는 공간은 텅 빈 듯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이게?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개봉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내 사랑.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해봐. 아마 울고 있겠지.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알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가 혼자가 될 걸 생각할 때마다 가장 무서웠어. 그래서 나보다 먼저 널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 차라리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나았어. 그래야 내가 외로워도 그걸 지켜보는 고통은 없으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곁에 남기고 싶었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너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 민석이야. 내 가장 오랜 친구이자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내 대신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야. 그가 널 사랑한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친구였고 그래서 그 감정을 숨겼어.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 사랑.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차례야. 편지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이를 부여잡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민석은 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조용히 내 어깨 위로 올라왔다. 그 온기가 따뜻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겨준 그의 선택이었다. 병실에 남겨진 흔적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의 부재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만 같았고 병실 문을 열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는 남편이 없었다. 오직 벽에 걸린 사진 한 장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뿐이었다. 책상 위에 남편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편지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다. 몇 번이나 펼쳐 읽었지만 다시금 읽어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내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길 바라.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마치 그가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눈을 뜨면 옆에는 그가 남긴 사람이 있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남편을 떠나보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다. 그 상실을 누구보다 깊이 공유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좋아하던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젠 좀 덜 아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가 않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여전히 병실 문을 열면 그가 있을 것만 같아. 우리의 슬픔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그리고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 맞는 계절이었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꽃을 들고 그의 묘지를 찾았다. 그리고 나란히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따뜻한 향기를 느꼈다. 사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끝없는 배려와 희생이 아닐까.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이어지는 삶이었다. 나는 그가 남긴 삶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